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8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대전시가 2024 대전 영시축제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군에서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에서 2024 e스포츠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산단 인근에 조성된 대체녹지에서 젓갈색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얼마 전 여수산단 인근에 건축 폐기물 수천 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이때 쓰인 토사로 대체녹지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인근에 새로 조성된 대체녹지입니다. 바로 옆 수로는 온통 젓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지를 조성한 흙과 모래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때문입니다.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에 쓰여 심각하게 오염된 토사 등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침출수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침출수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은 여수시가 토양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3배에서 4배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도 대체 녹지를 조성한 여수산단 6개 기업도 모두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들 6개 기업은 기존 녹지의 토사를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녹지라서 오염됐을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기업들의 대체 녹지 전체 구역에 대해 토질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회사에서 이제 좀 이행 기간을 좀 연장시켜달라 해가지고 8월까지 이렇게 연장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봐야 이제 저희도 뭔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도 나몰라라는 사이 발암물질 섞인 침출수는 강과 들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담팀은 동대문구 무료 법률 상담센터와 연계해 구 고문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담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세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구민은 부동산 정보과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피해자 결정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8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월 60시간 범위에서 시간당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기점과 답심리점 2개소에 이어 6개소를 추가 지정해 8월부터는 총 8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이나 이 중 3,000원은 지원하고 이용자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용 대상은 독립반의 경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은 6개월 이상에서 2세 영아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간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우리는 꽃길만 걸으라는 말을 하죠.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마포구가 햇빛센터에 힐링 공간을 조성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에 임산부를 위한 휴식 공간 꽃길이 조성됐습니다.
다채로운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꽃길은 햇빛센터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태교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곳곳에 포토존도 마련돼 햇빛센터를 방문하는 마포구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고 새롭게 문을 연 꽃길을 다 함께 살폈습니다. 햇빛센터 꽃길과 함께 임산부와 마포구 가족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포 복지관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해 활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돕는 사업인데요. 활동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활동 방법과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3일 공익형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마포복지관 강당에서 이뤄진 교육은 참여자 135명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이해, 노인 일자리 활동 방법,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사로는 현 시니어 일자리 연구소 대표인 최유재 대표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공익형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며 서로 돕는 고령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교육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11월까지 청년 친화 조직 문화와 직장 적응을 돕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청년 친화 조직 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조직 문화 소개, 조직 가치, 갈등 관리 등을, 신입 직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개발, 비즈니스 매너, 보고서 작성법 등을 운영합니다. 또 고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 프로그램, 개인 적성 분석 등을 실시해 직원의 역량 강화가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 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와 K 메이크업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지원,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입니다. 대전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는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을 2025년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대전을 인류 뷰티 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대전 영시축제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발표, 질의 및 심의 의결순으로 진행됐으며 인파 대비책,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요원 관리, 밀집 지역 등 안전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인력 집중 배치와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횡성대성병원과 횡성지역자활센터, 횡성장기요양센터, 횡성통합재가센터, 횡성주간보호센터가 참여했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횡성대성병원은 케어 플랜 수립, 모니터링, 집중교육 등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며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식사 서비스 지원, 횡성장기요양센터를 비롯한 2개의 방문 서비스 기관에서는 돌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군은 향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의료급여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합니다.
횡성군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 현장 경청 투어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생 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2023년 8월 첫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생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등 각 분야별 민생 현장을 방문해 왔습니다. 7월 26일에는 최근 재정비를 마친 횡성군 농업인회관을 찾아 엘리베이터와 우수 배수 시설 및 계단 설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 소통 공간을 둘러보고 농업 경영인 횡성군 연합회 임원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횡성군 농업인 회관을 통해 더 나은 협업과 교류 회장을 마련하고 농업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에서 2024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199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9회째를 맞는 금강대기 축구대회는 축구 역사를 빛낸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축구 인재 발굴과 양성에 이바지해온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대회는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고학년부 46팀, 저학년부 41개 팀으로 총 87개 팀 2,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군은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금강대기 대회를 다시 한번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 축구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갈 선수들이 멋진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서 7월 정례조회 및 공직자 열린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한 갑질 예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자 개최됐습니다.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퇴직자 정부 포상 및 모범 공무원 표창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뒤이어 주양순 드림코칭 연구센터 대표의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주제로 한 공직자 열린 특강을 실시하며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올바른 행동 방침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 보급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는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 및 미래 먹거리인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과 특화지구 제안서 연구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충북형 모델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10.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 389건 중 냉동식품에서 1건이 대장균 기준규격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적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검사는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간편하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여름철 먹거리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식품 첨가물인 보존료와 식품의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 지표균인 대장균 등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화재, 구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7분으로 설정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량 논스톱 출동 체계 구축과 대국민 홍보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고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교차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전 소방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근호 경북 소방본부장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2030년이면 본격적인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포항시는 북극 항로 최전진 기지인 영일만항이 물류 허브 항으로 쓰이고 더 나아가 포항이 환동의 경제권 허브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5일 급변하는 세계, 환동회의 확장, 얼음을 뚫고 북극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12회 환동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포항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환동의 확장 전략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맡은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항로 단축, 어업구역 증대 등 북극해 빙하 해빙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해 얘기하며 북극 개발 및 항로 개설에 대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극 개발에 대한 국가 간 보존과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 한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극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동해와 북극 항로의 경제적 활용, 포항시의 북극 경제 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포항 영일만항의 지리적 이점을 통한 북극 항로 개척과 발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해파리 출몰이 급증함에 따라 휴가철 피서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뢰로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가 해파리 수매에 나선 가운데 시는 지역 내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또 바다시청 내 상주 의료진이 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의지할 가족이나 거처 없이 길거리에 앉은 노숙인들은 주변과 단절되면서 사회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숙인들에게 빨래와 청소, 밥 짓기 등 자립교육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지역 노숙인의 수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한 고물상에서 50대 A씨가 고철 분류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숙 생활을 한 A씨는 요즘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하루 영끌 치고 경매세 내고 재밌더라고 하는 거니까. 지난 1월 가족과 단절된 A씨는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발견돼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원룸에 입주하고 1인 가구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사회 복귀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방을 처리를 해주면 들어가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고 여쭤봐서 이제 찬찬히 얘기를 했죠. 현재 광주 지역의 노숙인 수는 90명으로 파악되는데 135명이었던 2021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시설을 제외한 거리 노숙자 수도 3년 사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 똑같은 시민이니까요. 저희들이 좀만 손을 내밀어 드리면은 이분도 얼마든지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단절돼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 이웃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민간개발사업자 휴먼홀딩스는 공공기업 규모, 랜드마크 타워 설립 등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세부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업자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와 랜드마크가 될 특급 호텔 건립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광주시에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가 3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무안군수의 그냥 반대 의사 고수로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 이른바 빈손회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 후 6년 만에 이뤄진 3자 회동. 만남 뒤 내놓은 공동 입장문은 무안국제공항 문제는 서남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였습니다. 광주시는 1조 원대 지원금 외에 2차 이전 공공기관의 무한 유치, 광주 인재개발원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공동 소음도 측정과 공동 여론조사 실시, 실무위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무안군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광주 공공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안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유를 드신 거는 이제 소음 문제, 그다음에 공공항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라남도도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알리백 국가산단 조성과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 센터 등이 포함된 미래형 신도시 개발을 무안군에 약속했습니다. 또 광주시에게는 무안군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구체적 리스트 마련과 조례 제정이 선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광주시장과 무안군수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합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현장에서 촉구하셨고요. 광주시의 설득과 전라남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3자 회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그냥 반대로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며 다음 계획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읍면 순회 캠페인 등이 다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요즘 e스포츠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수시에서 2024 e스포츠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3개 종목에 총 455명이 참가해 예선전을 거쳐 최종 10팀이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본대회 외에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실, 코스프레 포토타임, 2024 전남 e스포츠 대회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군산 문화유산 야행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됩니다. 2024년도 군산 문화유산 야행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23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 나눠 총 4일간 진행됩니다. 군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릴 정도로 여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 한 바퀴, 야행 네온 놀이터 등 시대를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군산시에서 빛나는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갓 구운 후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을 레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1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기를 자르면 육즙이 새어나와 식감이 퍽퍽해진다고 하는데요. 레스팅 후 고기를 자르면 육즙이 고기 안으로 가둬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을 때 레스팅을 10분 이상 했을 때부터 육즙이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의 경우 고기가 얇다면 5에서 7분, 그리고 두꺼울 땐 10분 정도 레스팅을 한다면 맛있는 고기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